확실한 방법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TV 리얼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면서 이사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이사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동산 분쟁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쟁들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갭 투자, 즉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투자해 매수하는 방식이 많아짐에 따라 타인 자본, 즉 타인의 전세금으로 그 투자금의 일부를 충당하곤 하죠. 이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재 사회에서의 투자 방식입니다. 이러한 갭 투자로 인하여 세입자, 즉 임차인이 나가려고 할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죠. 현재는 계약 만료 6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할 것인지 또는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쌍방 통보하곤 하죠. 여러분들은 임대인에게 어떻게 나간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구두상으로 말로만 몇 월 며칠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갈게요 하고 있으신가요? 또 다른 예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계약 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지만 세입자, 즉 임차인은 아무데나 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그날부터 3개월 후가 계약 종료일이 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시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일, 바로 집주인은 나간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것이겠죠. 이처럼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우리는 그것, 즉 나간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을까요? 2에서 3개월 전에 말했지만 건물주, 즉 임대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설사 들었다고 하더라도 반환해줄 금전이 마련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겠죠. 못 들었다, 언제 나간다고 말했나, 배째라, 빨리 돈을 준비해보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구두상의 약속, 불확실성이 아주 높습니다. 말하는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말하는 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갈게요, 받아들이는 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같은 사안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불확실한 구두상의 약속, 전화상으로만 한 통화 내용, 증거 자료가 없다면 이런 사항에 대처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대화나 통화의 녹음, 문자 메시지나 쪽지, 내용 증명 등 그 내용의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내용 중 확실한 방법인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 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 즉 우편물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 즉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 증명을 왜 보내나? 첫 번째는 증거 보존의 필요가 있을 경우입니다. 내용 증명은 내용 증명의 발송만으로는 법률상의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된다면 내용 증명은 그 증거 자료로 취급된다는 것이죠. 이 문서로 어떠한 내용을 전달했다든지 어떤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를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빌린 돈을 안 주고 있다면 내 돈 계속 안 주면 이제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라고 확실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써 돈 빌려간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 증명의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양식은 많지만 꼭 그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은 당연히 적혀 있어야겠고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에 대한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날짜, 도장이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은 핵심 요점을 기재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여 정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발송 방법으로는 온
오프라인의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작성이 끝났다면 문서를 들고 우체국으로 방문해서 등기 우편을 발송합니다.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게 되면 한 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한 통은 제출자인, 즉 발송인인 나에게 반환해주고 나머지 한 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문서를 작성 및 발송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5,000원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내용 증명은 의사 전달 수단 중 하나이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임대인이 기분 나빠서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님 의사 전달을 못 받았다는 소리를 듣든지 이런 상황에 따른 선택을 하셔야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못 돌려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보증보험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임차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집주인, 즉 임대인인 경우에도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이러한 의사표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갱신하지 않겠다, 집을 비워달라 이렇게 말한 뜻이 임차인, 즉 세입자도 못 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아참, 이러한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민법 제111조 1항에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내용 증명을 보내보면 일부러 내용 증명의 수치를 피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2차례, 3차례 보내보고 계속 회피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준비서면이나 소장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소가 바뀌어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단서조항 6호에 의하면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교부될 수 있다. 단 이것은 주민등록 초본에 한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주민센터에 이해관계자인데 어떤 서류를 들고 가면 발급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어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초본을 확인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된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되겠죠. 여기서 어떤 서류라 함은 신분증 플러스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혹은 또 판결문, 반송된 내용 증명 우편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사전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시를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렸지만 내용 증명은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얼리였습니다.